13월의 보너스, 또 누군가에겐 세금 폭탄이 될 수 있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세금 폭탄을 면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상황에 맞는 전략을 잘 짜야 하는데요. 연말정산, 다들 어떻게 준비하고 계신가요? 거리에서 시민들을 만나봤습니다. 저는 신용카드를 그렇게 이제 쓰는 편은 아니고요. 주로 지불카드를 쓰고 있는데 깊이 있게 생각은 해보지 못했는데 아이가 3명이다 보니까 2명일 때보다 조금 혜택이 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느낀 체감상. 그래서 오늘 이번 연대도 조금 낫지 않을까. 작년보다는. 네. 신용카드보다 이제 체크카드를 현금이나 체크카드 써서 이제 영수증을 발급받는 식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자기가 그거를 갑작스레 이렇게 세금을 탁 내는 게 아니라 언제 시점 되면 그 세금을 낸다는 건 알고 있으니까 항상 사업은 조그만 사업이든 큰 사업이든 사업하는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좋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해마다 달라지는 연말정산 공제 혜택을 잘 알면 참 좋을 텐데요. 그래서 한눈에 알 수 있게 정리를 좀 해봤습니다. 자, 먼저 출생 입양 공제가 확대됐습니다. 자녀 1명당 30만 원을 공제받을 수 있었는데요. 올해부터는 첫째 30만 원, 둘째 50만 원, 셋째부터 70만 원씩 공제액이 늘어났습니다. 자녀들의 교육비 공제도 확대됐는데요. 교육비 부분만 공제됐던 이전과 달리 수학여행비, 현장체험학습비 이렇게 30만 원까지 공제가 가능해졌습니다. 그리고 올해부터 난임시술비가 다른 의료비보다 더 높게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료비 세액 공제의 난임시술비는 다른 의료비보다 높은 2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다만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는 난임시술비를 별도로 구분하지 않으니까요. 반드시 영수증을 따로 챙겨 회사에 제출해야 합니다. 결혼 후 임신과 육아 때문에 회사를 퇴직한 여성의 경우 3년에서 10년 사이 중소기업에 재취업을 하면 취업일로부터 3년 동안 소득세 70%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 늘어난 공제 혜택도 있습니다. 학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이 이제는 교육비에서 공제됩니다. 15%고요. 최대 9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월세 10%를 공제받을 수 있었던 공제 대상 주택에 이제 고시원도 포함됩니다. 또 올해부터는 본인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계약한 경우에도 월세 공제가 가능합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또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전문가에게 직접 얘기를 들어봤습니다. 카드 사용액이 연봉의 25%를 초과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연간 300만 원을 한도로 신용카드 15%, 체크카드 30%의 공제율이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게 더 유리합니다. 이렇게 카드 공제는 연봉의 25% 초과 금액부터 가능한데요. 25%까지는 공제율은 적지만 할인과 포인트 혜택이 좋은 신용카드를 사용하고요. 25% 추가분은 체크카드를 사용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것 같습니다. 이외에 바빠서 연말정산 놓친 분들을 위한 꿀팁을 한 가지 더 알려드립니다. 만약 서류를 누락해 올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부분이 있다면 5년 내에 경정청구가 가능하여 추가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알게 된 때에 부족한 서류를 준비해서 가까운 세무서에서 경정청구를 하면 됩니다. 알면 득이 되고 모르면 실이 되는 연말정산. 올해부터 새롭게 변경된 연말정산 혜택 확인하시고 13월의 보너스 알차게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똑똑한 정책 뉴스입니다.